맨유가 또다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홈에서 뉴캐슬에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아모린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리그에서 맨체스터 더비 이후에 본머스, 울버햄튼, 뉴캐슬 3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홈에서도 노팅엄 포레스트, 본머스, 뉴캐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모린 감독이 테나그 감독 시절에 안 좋았던 이 밸런스를 갖춘 팀을 물려받긴 했지만 분위기도 좀 안 좋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아모린 감독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테나그 감독이 이번 시즌 경질당하기 전까지 9경기를 치렀고요. 리그에서 3승 2무 4패, 승률이 33%, 평균 승점이 경기당 1.22점이었어요. 근데 아모린 감독은 8경기에서 2승 1무 5패, 승률이 25%고요. 평균 승점이 채 1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모린 감독이 물론 맨유 선수들의 능력적인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뉴캐슬을 상대할 때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에 완벽하게 압도당했던 경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모린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선택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 뉴캐슬을 상대할 때 뉴캐슬이 어떤 전술로 나왔냐면요. 아무래도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좌우 윙백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즈라이부터 달로, 중앙에 호일룬, 오늘은 지르크지와 디알로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이렇게 5명의 선수들을 쭉 늘어뜨리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요.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선수들이 사이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더비 때 디알로가 득점을 했던 그 장면을 보면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디알로가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었죠. 이제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뉴캐슬이 강팀을 만날 때마다 자주 선택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머피를 그냥 풀백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트리피어를 가운데로 배치를 하면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5명의 공격 자원을 만들었는데 뉴캐슬도 백5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선수의 숫자를 맞춰주는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유가 공격의 숫자만 늘려놓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굼떴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로 붙어있다면 여기서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고 끌어내면 또다시 침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수들이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고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오늘 선발 라인업에 호일룬 밑에 지르크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르크지가 기본적으로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원톱의 밑에 배치가 되는 게 애매한 것이 지르크지가 기동력이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르크지는 원톱으로 배치됐을 때 제로톱의 역할처럼 약간 내려오면서 오히려 수비를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 선수가 직접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지르크지가 살짝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그때 디알로가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이 공간으로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공간 활용이 되는 그리고 디알로가 여기서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르크지가 원톱으로 나와서 수비를 끌어내는 이런 이제 역할에는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디알로처럼 지르크지가 기동력이 느리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본인이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좀 끌어내는 이런 플레이에는 좀 미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지르크지를 선발로 기용한 것부터가 사실은 아모린 감독의 미스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5명의 선수를 만들어 놨을 때 뉴캐슬도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아직은 아모린 감독의 공격 패턴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움직임 자체가 적어서 저 1대1 상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거나 수비수를 유인하고 그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뉴캐슬이 확실하게 이제 수비 전형이 보이는데 머피가 내려와서 포백을 5백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리피어가 약간 가운데로 좀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왼쪽에 달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디알로도 있고요. 이제 중앙에 마즈라이가 약간 디알로 대신에 좀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그리고 호일룬 그리고 왼쪽에 에릭센이 있었어요. 지르크지가 이제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반전에 아모린 감독이 교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의 공격 숫자가 있는데 뉴캐슬이 5명의 수비 숫자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더리우트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안쪽으로 줍니다. 근데 분명히 수비가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수비수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비수에게 둘러싸이면서 결국에는 뉴캐슬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뉴캐슬이 5명의 공격 숫자를 쭉 느려트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앞쪽에 분명히 공격 숫자가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그냥 뻥 앞 공간으로 차버립니다. 이러면 수비가 이미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롱패스를 붙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 너무나 쉽게 뉴캐슬의 수비가 처리가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이 머피를 내려서 4백을 5백으로 만들고 요 사이사이 공간을 최대한 좁히면서 맨유가 요 공간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명의 공격 숫자가 일렬로 앞 공간에 배치가 됐을 때 앞쪽에 있는 맨유의 선수들이 공간을 전혀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없는 공격이 진행이 돼요. 이 장면도 보면요. 맨유의 앞선 라인에 공격 숫자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캐슬도 5명의 수비 숫자가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때 앞쪽에 있었던 달로가 살짝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이 공간으로 미드필드 라인에 있던 에릭센이 뛰어갑니다. 공간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비 라인에 있었던 요로가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로가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뛰어들어가는 에릭센에게 줄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턴 플레이를 못 만들고 에릭센은 뛰어가는데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본인이 수비에게 1대1로 잡혀 있으니까 볼을 받아서 다시 요로에게 백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공간을 일단 1차적으로 활용을 못해요. 패턴 플레이를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백패스를 보내니까 요로가 볼을 잡습니다. 볼을 잡았는데 이 앞선 라인엔 뉴캐슬이 일렬로 배치가 되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마이누에게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뉴캐슬의 선수들이 이미 이 공간에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마이누가 볼을 잡아서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백패스를 받아서 최후방에서 맥과이어가 또 줄 데가 없어요. 이 앞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유의 공격수들이 다소 정적으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못 만들죠. 그래서 결국 맥과이어가 다시 요로에게 줍니다. 그러면 요로가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보내는데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도 여전히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일렬로 배치가 되면서 일단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모두 1대1로 붙잡혀 있으니까 줄 곳이 없어서 다시금 왼쪽에서 달로가 백패스. 그러면 요로가 볼을 받아서 앞쪽을 바라봤는데 또 여전히 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후방에서 앞으로 줬다가 뒤로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앞으로 줬다가 다시 리턴을 받았다가 이런 패스를 계속 주고받는데 이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에 공간을 찾아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못하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없고 후방에서 무의미하게 볼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로가 다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모린 감독이 에디아우 감독이 머피를 내려서 5백을 만드는 이런 딱 수비 전술, 수비 숫자를 맞추는 이 전술에 완벽하게 당했다. 당연히 아모린 감독은 오늘 기동력이 느린 지르크지를 기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뉴캐슬이 공격을 할 때는 어떤 패턴을 만드냐면 오른쪽에 있는 머피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일단은 맨유가 백5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 숫자를 5명으로 늘려요. 수비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 이 수비를 오늘 뉴캐슬이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머피가 올라오면서 공격수가 다시 됩니다. 그리고 고든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엘링톤이 올라가서 이삭과 투톱을 만들 때가 꽤나 많이 나와요. 뉴캐슬의 경기에서 조엘링톤이 원래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투톱이 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여기서 뉴캐슬의 공격에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냐면 오늘 경기에 아모린 감독의 최악의 선택은 선발 라인업에 에릭센과 카세미로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2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백5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선수가 많은 반면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디알로와 지르크지도 앞쪽으로 좀 올라가서 중앙에 좀 쏠려있는 수비 형태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사실상 기마랑이스 그리고 조엘링톤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숫자적으로도 미드필더 라인에 부족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동력적으로도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보다 뒤떨어지는데 선수 숫자도 불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뉴캐슬의 이제 공격 방식 중에 하나가 루이스 홀이 올라가는 반면에 트리피어는 막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만 왼쪽에 좀 쳐져 있어요. 사르 그리고 트리피어
그리고 기마랑이스도 약간 내려와서 이 오른쪽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비를 오른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반대편에 있는 고든이나 루이스 홀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올 때 첫 번째로 너무 편했던 건 이 트리피어 쪽에서 시작하는 이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맨유의 수비 라인이 약간은 이제 왼쪽으로 쏠려요. 쏠리는 순간 고든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어쨌든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좀 부족하고 기동력이 부족하니까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쏠리거든요. 그러면 루이스 홀에게 또 공간이 나는. 그러면 트리피어 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도 중앙에 기동력이 부족하니까 패스를 편안하게 주고받으면서 반대로 전환하는 패스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경기를 보면 오른쪽에서 중앙을 거쳐서 편안하게 다시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트리피어부터 시작해서 사르, 덴번 그리고 루이스 홀이거든요. 근데 루이스 홀이 올라간 반면에 트리피어는 약간 오른쪽으로 빠져 있지만 많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루이스 홀이 올라가고 요 오른쪽 라인에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도거든요. 이런 전형을 뭐 늘상 에디아우 감독이 잘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트리피어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오른쪽 라인의 선수가 많죠. 이때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있는데 두 명의 선수가 요 가운데 공간에서 일단 수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패스가 들어갈 때 그냥 요 패스를 허용했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볼을 잡자마자 편안하게 주고 받으면서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 시작을 할 때 루이스 홀이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라인에서 패스를 풀어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루이스 홀이 올라가게 되고요. 고든이 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맨유가 한 발씩 늦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이 열리니까 중원이 열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디알로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마즈라이가 고든을 따라가면 디알로가 루이스를 좀 따라가줘야 되는 역할인데 중원이 열리니까 가운데로 좀 들어가요.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루이스 홀과 고든 두 명의 선수를 마즈라이가 2대1로 마크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디알로가 중원이 무너진 다음에 뛰어가니까 한 발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있다가 고든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고든에게 순간적으로 마즈라이가 쏠리는 순간 루이스 홀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고든이 안쪽에서 볼을 잡고요. 마즈라이는 2대1 상황. 그러면 편안하게 루이스 홀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점을 할 때 보면 약간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이 부족한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 이 장면을 보면요. 일단 에릭센과 카세미르예요. 그런데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3대2의 상황입니다. 이 안쪽 공간에서. 그런데 카세미르와 에릭센이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토날리에 비해서 기동력도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에릭센이 기마랑이스에게 달려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마랑이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에릭센이 따라가요. 따라갈 때 순간적으로 기마랑이스가 방향 전환을 하니까 에릭센이 더 이상 못 따라갑니다. 민첩성에서 완전히 이 선수를 놓쳤죠. 그리고 심지어 토날리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마랑이스가 토날리에게 패스를 보내주니까 에릭센이 또 그거를 애초롭게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요. 근데 또 이게 한 발 늦는 거죠. 에릭센이 토날리를 따라가면 또다시 기마랑이스는 뒷공간으로 뛰고요. 그러면 토날리는 볼을 받은 다음에 이 공간으로 주기만 하면 너무나 그냥 편한 패스가 되는 거고 에릭센은 볼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기동력적으로도 부족하니까 이 3대2 상황을 너무나 편안하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기마랑이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에릭센이 토날리를 압박하는 순간 토날리가 기마랑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고든에게 전환 패스를 넣어줘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이 안 되니까 측면으로 편안하게 패스가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고든이 이제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이 가운데 있지만 조엘링턴이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한 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오늘 경기 뉴캐슬의 이제 포인트가 명확해요. 오른쪽 라인에서 트리피어 혹은 뭐 토날리 이런 선수들이 왼쪽으로 방향 전환,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됐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조엘링턴이 한 칸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박스 안의 숫자를 이삭과 조엘링턴
2명으로 늘려놓고 가운데로 크로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맨유의 수비가 심지어 3백이잖아요. 근데 3백인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뉴캐슬이 쉽게 헤더골을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 조엘링톤이 올라갔을 때 공략하는 선수가 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예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신장이 작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조엘링톤이 올라왔을 때 아예 경합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삭이 앞으로 뛰니까 맥과이어가 당연히 이삭을 붙잡아야죠. 그 순간 조엘링톤이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조엘링톤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조엘링톤 쪽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 공간에서 아예 헤더 경합 자체가 안 돼요. 편안하게 조엘링톤이 득점을 했죠. 이 장면을 보면 맥과이어가 이삭을 잡고 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조엘링톤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린 감독이 완전히 선수 기용에 대한 미스를 오늘 경기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뉴캐슬이 오늘 이 카세미로와 에릭센 요 약한 미드필더 라인을 계속 공략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제 고든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루이스 홀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트리피어가 간헐적으로 올라가줘요. 그러면 머피도 좀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 지역에서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진짜 감당할 수가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 맨유의 5백이 더리우트가 올라온다거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오는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심지어 미드필더가 2명이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모두 다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5명의 수비 라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피어가 올라올 때 머피까지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니까 고든, 조엘링톤, 토날리, 기마랑이스, 머피, 이삭 6명의 선수에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뉴캐슬이 패스를 막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죠. 실점을 할 때 보면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머피가 있고요. 이때 트리피어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톤, 토날리 이 3명의 선수가 좌우로 배치되면서 토날리가 먼저 기마랑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에릭센이 기마랑이스를 마크하고 있고요. 카세미로가 조엘링톤을 마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머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트리피어가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머피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에 숫자가 또 많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머피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머피, 조엘링톤, 토날리 그리고 이삭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으로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피가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면서 카세미로와 에릭센을 가운데로 끌어당기니까 기마랑이스가 편안하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기마랑이스에게 다시 패스를 줘요. 에릭센과 카세미르는 또 여기서 뉴캐슬이 패스를 주고받는 것만 계속 약간 론도 하듯이 따라만 다니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뉴캐슬이 볼을 주고받다가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으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다른 각도로 보면 기마랑이스가 뛰어 올라가는 루이스 홀에게 방향 전환 패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고든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즈라이를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루이스 홀에게 또 방향 전환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이스 홀이 볼을 잡았을 때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가 나오니까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요. 또다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문제가 되는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조엘링톤, 머피, 이삭 3명의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피가 앞 공간으로 뛰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당연히 머피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요 뒤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삭을 막아야겠죠.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거든요. 머피가 앞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엘링톤도 약간 앞으로 뛰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당연하게도 요 앞쪽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이삭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삭은 당연히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당연히 뒤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앞쪽에 있는 조엘링톤과 머피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삭에게 크로스가 올라오면 이 공간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서 이삭이 편안하게 득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장면이죠. 그래서 이삭이 뛰어 올랐을 때 요 가운데 공간 맥과이어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요 사이에 편안하게 점프를 해서 머리로 꽂아 넣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뉴캐슬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장면이죠. 오른쪽에서 트리피어가 올라오면서 머피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카세미로 에릭센이 기동력 떨어져 있고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너무나 쉽게 돌리고
그러다가 약간 맨유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쏠릴 때 오른쪽 라인에서 방향 전환하면서 루이스 홀에게 한 번에 방향 전환. 그리고 루이스 홀이 크로스 올릴 때 가운데 박스 안으로 조엘링톤 그리고 머피까지 침투. 그러면서 박스 안에서 선수 숫자가 많아지니까 순간적으로 키가 큰 맥과이어가 조엘링톤이나 머피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삭에게 크로스가 넘어왔는데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정말 무기력하게 경합도 안 하는 장면.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맨유의 그 선수의 퀄리티 문제도 있지만 아모린 감독의 선발 명단을 구성하는 데에도 아주 큰 미스가 있었고 전술적으로도 뉴캐슬이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디아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줘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전환, 조엘링톤의 박스안 침투, 머피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5백 만드는 거, 이거는 뉴캐슬의 경기를 몇 경기만 봐도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에 맨유가 아예 대처를 못한다는 건 아모린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기다. 물론 이제 당연히 장기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 감독이고 지금 중도 부임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면면도 파악을 못했고 분위기도 다시 잡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이 아모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경기 동안 보여주는 이 전술적인 대처 능력이라던가 이제 본인의 전술에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유연하게 좀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연함도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